안녕하세요. 더블즈 테니스 전재원 코치입니다. 상대의 발리 방향을 미리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발리 코스만 알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쉽게 수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상대 발리 코스를 꽤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고급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최상급자 테니스 이해도를 가져야 사용되는 기술인데 오늘은 초보자분들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잠깐! 더블즈 테니스 강의를 듣고 이번 시즌에만 수십 명이 전국대회에 입상했어요. 다음 기수 모집은 선착순 할인 혜택으로 열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오픈 알림해주세요. 혹시 테니스를 치면서 공을 결대로 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보통 구력이 오래된 고수분들이 조언을 할 때 공을 결대로 쳐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이 결대로라는 게 뭘까요?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이 공을 정말 결대로 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 결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된다면 상대방의 공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왜냐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상대방은 공을 결대로 칠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결대로 친다는 것이 정확히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리를 한다고 해볼게요. 발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정확한 컨트롤인데요. 만약 지금 공이 정면에서 나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을 하기에 가장 쉬운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이 온 방향으로 그대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이 온 궤적을 그대로 반사해서 보내는 거죠. 오른쪽에서 크로스로 공이 오면 똑같이 크로스로 공을 보내고 왼쪽에서 다운 더 라인으로 공이 왔다면 똑같이 다운 더 라인으로 공을 보냅니다. 이렇게 공이 온 방향 그대로 공을 보내게 되면 라켓 면이 공이 오는 방향을 보게 되고 면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컨트롤은 쉬워집니다. 반대로 공이 오는 방향과 내가 공을 보낼 방향 사이에 각도가 벌어질수록 컨트롤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면이 얇아지고 라켓 면이 조금만 변해도 공의 방향은 크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공이 왔던 방향을 무시하고 각도를 많이 꺾을수록 발리의 정확도는 떨어지고 에러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결대로 친다는 조건 중 하나는 수비적으로 발리를 할 때는 공의 방향을 많이 바꾸지 않고 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공을 무조건 반사해서 쳐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코스에 공을 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항상 공이 온 방향 그대로 반사한다면 컨트롤은 제일 쉽지만 매번 그렇게 단순하게만 친다면 상대방을 흔들 수가 없겠죠. 특히 발리로 공격을 할 때는 공이 온 방향과는 다른 코스로도 공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을 최대한 두껍게 맞추기 위한 동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이 온 방향의 왼쪽으로 공을 보내고 싶으면 면을 틀어서 앞으로 스윙을 해도 공은 왼쪽으로 가지만 라켓의 궤적 전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준다면 공을 조금이라도 더 두껍게 맞추게 되면서 더 안전하게 코스를 변경할 수 있어요. 물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컨트롤이 정말 좋다면 앞으로 스윙을 해도 됩니다. 심지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켓을 움직여서 면이 엄청 얇아지더라도 컨트롤만 좋다면 코스를 변경할 수는 있죠. 하지만 분명 난이도는 더 어렵고 두껍게 맞추는 것보다는 에러율이 더 높고 파워도 약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상대편의 발리 방향을 예측하는 핵심 개념의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로커가 공을 쳤을 때 발리어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스트로커가 몸쪽 가운데로 갈 수 있고 완전 몸쪽은 아니지만 가깝게 갈 수도 있고 적당하게 갈 수도 있고 먼 위치로 갈 수도 있고 엄청 멀리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점은 바로 이렇게 바디, 짧은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 가장 먼 거리라는 5가지 구간에서 스트로커의 공이 어느 구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발리어가 선호하는 코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간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짧은 거리로 공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공을 주려면 면을 오른쪽으로 만들고 왼쪽으로 주려면 면을 왼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포발리 기준으로 오른쪽을 바깥쪽, 왼쪽을 안쪽이라고 해볼게요. 공을 바깥쪽으로 보내면서 두껍게 맞추기 위해서는 라켓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공을 안쪽으로 보내면서 두껍게 맞추려면 라켓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죠. 그러면 짧은 거리로 공이 왔을 때는 다음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게 쉬운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방향이 면이 편하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는 어떤 방향이 라켓을 보내는 게 더 편한지를 보는 거죠.
한번 해보면 몸과 가까운 곳으로 오는 짧은 거리 포발리에서는 면을 바깥쪽으로 만드는 것보다 안쪽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라켓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결국 면을 안쪽으로 만들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윙하는 발리 동작이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면을 바깥쪽으로 만들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동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스트로커인데 발리어에게 공격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내 스트로크 방향을 보니 발리어가 몸과 가까운 짧은 거리의 포발리를 치는 상황이에요. 이제 저는 수비를 해야 합니다. 분명 발리어가 찬스공을 공격적으로 치려고 할 텐데요. 이렇게 발리어가 강력한 발리를 시도할 때는 높은 확률로 더 쉬운 안쪽 방향으로 발리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로커 입장에서는 내 공의 방향을 보고 몸쪽에 가까운 짧은 거리 발리네? 라고 확인하는 순간 포지션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예상되는 공격 방향으로 조금 더 수비를 좁혀줄 수가 있겠죠. 진짜 공이 안쪽으로 오면 포지션을 이동한 만큼 수비가 쉬워질 거고 상대가 공을 바깥쪽으로 주더라도 바깥쪽 발리 동작은 어려우니까 공을 강하게 치기는 어려워서 쫓아가서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엔 중간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적당한 거리의 발리인데요. 면이 어느 방향으로 편하게 만들어지는지, 안쪽이 편한지 바깥쪽이 편한지를 한번 볼게요. 해보면 안쪽도 편하고 바깥쪽도 아까보다 편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라켓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것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둘 다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그렇다는 건 가장 적당한 중간거리 발리에서는 안쪽 방향으로 두껍게 공을 치는 것과 바깥쪽 방향으로 두껍게 치는 것이 모두 비교적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리어는 양쪽 방향으로 모두 공격할 수가 있고 가장 코스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중간거리입니다. 자, 내 스트로크가 발리어와 멀어서 공이 빠져나가는 상황, 먼 거리는 어떨까요? 중간 거리를 지나 먼 거리의 공을 발리할 때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팔이 더 펴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면을 만들어 보면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면을 만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라켓의 궤적도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것이 더 쉽죠. 이미 팔을 상당히 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라켓을 당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먼 거리의 공을 발리할 때는 안쪽으로 공을 보내는 동작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어렵고 바깥쪽으로 공을 보내는 동작이 더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발리어에게 먼 거리 찬스 공을 줬을 때는 발리어는 바깥쪽으로 강력한 발리를 시도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상급자들은 손목을 강하게 사용해서 안쪽으로 당겨서 발리를 하기도 하지만 바깥쪽보다 어려운 동작인 건 여전합니다. 그래서 발리어가 먼 공을 치는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살짝 왼쪽으로 이동해서 예상되는 방향으로 수비를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완전 먼 거리, 아까 봤던 먼 거리보다 조금 더 멀 때는 어떨까요? 이러면 손목을 사용하거나 면을 바깥쪽으로 만드는 공간조차 부족해서 펜싱을 하듯이 라켓을 길게 유지하며 팔을 뻗게 됩니다. 라켓 면이 더 길어지죠. 대신 이렇게 최대한 라켓을 길게 만든 상태에서는 라켓 면이 정면을 향하게 되고 공도 정면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발리어의 바디 방향으로 공이 가게 되면 코스 선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정면으로 처리할 확률이 높은데요. 대부분 정면을 선택하지만 만약 여기서 발리어가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안쪽으로 면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안쪽 방향의 발리가 선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발리어가 서 있는 위치와 내 스트로크의 방향에 따라 공의 거리를 5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 상대의 발리 코스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디 방향은 코스 선택이 어려워서 발리가 정면으로 다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짧은 거리는 발리어의 공격이 안쪽으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 거리는 발리어가 양쪽 방향 모두 편하게 공격할 수 있어서 예측이 가장 어렵습니다.
먼 거리는 발리어가 바깥쪽으로 공격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정말 먼 거리는 발리어가 겨우 라켓을 뻗어서 공을 치는 상황이고 공은 다시 정면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공의 방향을 예측했다고 해서 예측한 수비 위치로 미리 뛰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측된 방향으로 약간 움직여서 수비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반드시 예측한 방향으로 공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공의 방향을 확인하고 스플릿 스텝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비 성공 확률을 전략적으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상급자들이 경기 중에 활용하는 아주 디테일한 예측 밸런싱 방법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공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짧은 거리 발리를 바깥쪽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먼 거리를 손목을 사용해 안쪽으로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동작들은 난이도가 어렵거나 파워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상급자 발리어는 최상급자 스트로커가 오늘 이 기준에 따라 수비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을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이 조금 약해지더라도 의도적으로 반대 코스를 공략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미 최상급자 레벨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로커의 공이 느린 경우에는 이런 거리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이 느리게 오면 발리어는 굳이 어려운 위치에서 치지 않고 양 방향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중간 거리로 몸을 이동해서 공을 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리 구분은 발리어가 몸을 이동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스트로크를 친 상황에서 적용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발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이 몸쪽으로 올 때 이걸 포발리를 쳐야 할지 백발리를 쳐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으시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게 하려는 건 아니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포발리와 백발리를 구분하는 기준선은 오른쪽 겨드랑이 정도입니다. 백발리로 면을 편하게 만들었을 때 몸과의 거리가 포발리로 면을 편하게 만들었을 때 몸과의 거리보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기준선이 오른쪽 팔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기준선보다 오른쪽으로 오는 공은 포발리로 치고 왼쪽으로 가는 공은 백발리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중심에서 보면 이 구분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 백발리의 전체적인 거리 기준은 포발리보다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포발리 기준으로는 짧은 거리에 해당할 공이 백발리에서는 중간 거리의 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도 공격하기가 쉬운 거리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백발리에서는 거리의 기준선이 몸과 가까워진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발리에서는 예외 상황으로 먼 거리에서 바깥쪽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발리어가 최상급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는 안쪽, 중간 거리는 양쪽, 먼 거리부터는 정면으로 공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거리별 예측법은 이기는 테니스 강의에서도 다루지 않은 상급자 팁인데요. 강의에서는 게임을 이기기 위한 더 근본적인 시스템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는데 많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온라인 강의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다음 기수는 선착순 할인 고정 댓글 링크에서 오픈 알림 먼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